대학원 원장 이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은요, 한 2시간 안팎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2시간 안팎 진행되는 과정에서 15분 정도, 초반 15분 정도는 수시P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B 선택형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래요. 얼마 전에 수담수 교과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가운데 AB 선택형 수능을 없앨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앤다 하더라도 올해는 아닙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아니고 없앤다 하더라도 내년부터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 전혀 백해무익한 그 시스템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밀고 나갔는지, 밀고 나가서 1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등급별 노무현 대통령 때 등급 가지고 이제 정시 배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한 해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던 것처럼 올해도 아마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B형 선택형 수능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적성에 대한 얘기로 쭉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천대, 가톨릭대, 한양대리카, 고대세종 캠퍼스, 세종대, 이런 몇몇 개 대학들, 주요 대학들, 한 5-6개 대학 정도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적성 전형으로 해서 뽑으려고 하는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신 어머니들이나 학생들 중에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명목 반영 비율이 내신 명목 반영 비율이 20% 30%라고 하는데,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어떤 데는 4%, 어떤 데는 20% 이내, 8%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 명목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 30%인데 실질 반영 비율이 6%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반영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적게 반영한 어떤 대학은 6%를 반영하는데 어떤 대학은 12%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가 더 적을 것이고 12%가 더 많을 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등급별 점수 차이를 따지고 나면 오히려 12%인 경우가 내신이 안 좋은 우리 아이에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그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명목 반영 비율에 비해서 실질 반영 비율만 일단 보면 이거 봐야 돼, 이걸 실질 반영 비율을 봐야 돼 이러면서 하시는데, 지금은 실질 반영 비율에서도 등급 간 차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우리 아이가 이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근데 저희가 오늘이 이제 7차 설명회 아닙니까? 7차 설명회인데 지난 4월 28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6차 설명회를 끝냈어요. 근데 요 근래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수시 1은 언제 실시하고 수시 2는 언제 실시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거 설명회 오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했는데 설명회를 2번 들으셨대요. 설명회를 2번 들으셨는데 왜 수시 1과 수시 2를 언제 실시하는지를 모르고 계실까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은 한 1시간 40분에서 길면 1시간 50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또 3시 한 40분, 50분쯤 되면 마무리가 될 건데, 그것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따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봐서 이 마이크 지금 무선 마이크가 2개니까 무선 마이크 하나를 이쪽 객석으로 넘겨서 좀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개별적인 상담이나 질문은 학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비닐 파일로 되어 게 있습니다. 비닐 파일. 제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해서 좀 안 좋으세요? 괜찮으시죠? 비닐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아직 전형 계획만 나와 있고 입시 요강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첫 번째 전화했던 게 가천대나 가톨릭대 이런 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학원이 이번에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적성 설명회를 하는데 적성 전형을 실시한 대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학부모님들한테 대학 홍보도 할 겸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막 너도 나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8개 정도 대학까지 해놓고, 나머지 몇몇 개 대학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선호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화를 안 했어요. 그게 보니까 일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무슨 뭐 한신대, 강남대, 안양대, 무슨 뭐 성결대, 내지는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뭐 울산대도 있고 금호공대도 있고 참 많지 않습니까? 올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들에게는 개개인별로는 또 필요한 대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신 얘기해가지고 많이 갖다 놓고 부모님들이 오시면 다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 했던 일종의 뭐 에피소드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입시 전체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라 사실은 핵심은 적성 설명회 아닙니까? 근데 적성 설명회라는 게 아시겠지만 4, 5, 6등급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그쵸? 1, 2, 3등급 아이들이 논술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적성 설명회인데 내신도 아니고, 적성 설명회다 보니까 4, 5, 6등급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설명회 하는 걸 많이 구경을 다녀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회를 가보면 웃긴 게 논술에 대한 얘기 열심히 합니다. 입학사정관도 열심히 얘기하고 내신이 어쩌어쩌야 된다. 또는 뭐 수능 우선 선발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정시도 열심히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등급, 5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어차피 7등급 밑으로 들어가면 조금 좀 힘이 들어집니다. 그는 전문대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 6등급은 나름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거 잠실 광고문화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잠실 그 사거리 가면. 한겨레 신문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봤죠. 혼자 이제 털레털레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묘하게도 제 뒷자리에 어머니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친구분인 모양이죠. 그래서 소타소타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뒤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제 귀에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뭐 한양대에 대한 얘기, 중앙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뭐 국민대까지 내려오고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국민대, 숭실대 뭐 이렇게 내려가서 국숭 세 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보면은 점점점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뒤에 한 어머니가 거기도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휴, 저기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숨을 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또 하시는 말씀이, 걔도 그 집안에는 우리 애보다 낫잖아. 낫긴 뭐가 나. 똑같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제 앞에서 듣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 두 분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게. 그쵸? 그게 옆에서 들으니까 그렇지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당사자들의 마음은 참 어둡고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급 4%, 2등급 7%니까 누적 11%, 그죠? 그리고 3등급이 12%니까 누적 몇 프로가 되죠? 23%입니다. 23%.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9등급 4%, 8등급 11%, 7등급 23%. 그러면 1, 2, 3에 23%, 밑에 9, 8, 7, 23%, 합치면 46%입니다. 그 중간에 4, 5, 6이 54%예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 54%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과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입시 설명회를 가도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적성 전형 설명회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 근래 와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뭐 학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C사이트 내지는 넥센북스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미흡한 모양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설명회 막 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 하는 설명회는 어머니들이 엄청 몰리고 그날 막 차도 막 그냥 정치 현상을 빚을 정도인데, 갔다가 나오시면 다들 실망해서 나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학 자랑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대학 연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고 저희 대학은 이렇다 뭐 좀 이런 설명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일 만한 데가 마땅치 않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오늘 뭐 만족하실 만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신 후에 자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높든 낮든 어쨌든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그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대교협에서 내놓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인데 수시 모집 선발 규모는 계속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뻔한 얘기죠. 그건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 모집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2014학년도에 3분의 2까지 늘어난 거 아시죠? 3분의 2까지. 이제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시 배치표를 보는 점수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단대 천안 캠퍼스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수시에서는 어떻게 해봤는데 수능, 이게 수시에서 뭐 접성이든 뭐든 해가지고 갖다 넣습니다. 넣어서, 뭐 예비도 받아보고 뭐 있는데 안 됐는데, 정시에 가서 배치표를 보니까 이건 턱도 안 닿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시 인원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입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입결은 입시 결과를 줄여서 하는 말들입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정시 입결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입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큰아이 입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수시 때 쭉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다 했는데 뭐 6군데가 됐든 몇 군데가 됐든 간에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정시에 가가지고 배치표상에서 수시에 넣었던 학교들을 한번 쭉쭉쭉쭉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대학들이 명문대학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쵸? 그렇게 돼요. 어쨌든 수시 모집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 그 다음에 2014학년 선택형 수능 도입, 요거는 다들 아시는 바고요. 그런데 선택형 수능 도입이 우리 적성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저것 때문에 그러죠. 최저.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논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에 BAB, 이과는 ABB를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적성의 경우는 그걸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규모 확대가 지속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손함수 장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저것은 일단 현재 동결 상태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쵸? 조 전형은 여기 지금 세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뭘 눌러야 되더라? 요거네. 요거 세 번째 요건데요. 요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시 키워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시 키워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8월에 손함수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일련의 보고를 할 겁니다. 앞에 보고된 게 있긴 한데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되거든요. 분명히 예상은 되는데 어떤 변화를 줄지 그건 명확히를 몰라요. 그래서 올해 8월이 돼야 됩니다. 근데 8월을 기다리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2년 예고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8월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혹시 밑에 자녀가 있으셔가지고 고1이나 중3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없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졸 재직자, 그 다음에 니트 반영대학 확대, 저거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AB형 반영대학, 요게 문제인데 보세요 한번. AB 반영대학 밑에 한번 보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권역별 가산점 현황. 아시겠지만 A형이 쉬운 거고 B형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B형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아시죠 다? A형이 어려운 시험, A형이 쉬운 거, B형이 어려운 거. 그래서 B형 시험을 볼 경우는 일정한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게 사실은 B형이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B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수능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물수능입니까? 물수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이 이 수능을 못 믿겠다는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물수능으로 가고 있는 이 수능 난이도를 현재 B형 어려운 난이도라고 좀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쉬운 걸 A형으로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A형으로 시험을 보게 하면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이 수준을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거 못 믿겠다, 대학별 고사로 가겠다라고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시겠지만 논술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적성 전형 같은 경우 작년에 10,000명 남짓이었다가 올해 18,000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권역별 가산점 현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서울 아닙니까? 서울. 이 강남, 송파 통합 설명회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요 강원권인데 조금 관심이 좀 덜 하실 거예요. 핵심은 요거죠. 수도권. 그쵸?
수도권. 여기다 필요 없고 수도권. 국어의 5에서 10%입니다. 수학 10%, 영어 5에서 15%. 그렇다면 요거 수도권을 평균 잡으면 일단 10% 잡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잡아도 큰 문제 없죠? 다시 말해서 A, B형에 있어서 A형을 선택할 때에 비해서 B형을 선택할 때 10%의 가산점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점수에서 어떤 학생이 90점을 받았을 때 B형을 선택했다면 얘한테 99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수능입니다. 작년도에는 국영수가 아니었고 언어술이 외국어였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A, B형이 아니었고 가나였는데 가형이 이과였고 나형이 문과였습니다. 그러면 수학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언어하고 영어는 A, B가 없었으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가나형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잘 보세요 한번요. 뭐 잘 안 보시는 뒤에 분들은 프린트 보셔도 됩니다. 수리 가형을 보시면 지금 1등급 쭉 나갑니다. 2등급 나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수리 가형이 이과 학생들인데 얘네들 가운데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나형으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가형을 시험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형으로 갈아탔을 때 얼만큼의 플러스를 얻을 것이냐, 이득을 얻을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과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도 점수가 떨어질 텐데 얼만큼이나 점수가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보세요 한번요. 수리 가형을 3등급까지는 갈아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등급, 이과 수학 3등급만 해도 그런 대로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굳이 갈아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2등급까지 절대 안 갈아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등급부터 갈아타기 시작하고 4, 5등급 이하가 이제 서서히 갈아탑니다. 그러면 4등급을 잡아볼게요. 수리 가형의 4등급이 지금 현재 108점이 표준점수, 이게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 108점인데 108점을 받아가지고 얘가 10%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자고요. 그럼 108점에 10% 가산점을 받으면 10.8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119.6이 되네요. 그죠? 119.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8점인데 요걸 받아가지고 10% 가산점을 받으면 119.6이 되어서 119.6 기억해 두세요. 어디다 써놓으셔도 되고 119.6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19.6을 받을 얘가 나형으로 바꾸어 갈아타는 겁니다. 혹시 좀 이 앞쪽에 앉아있는 학생들 가운데 혹시 이과 학생 있습니까? 이과 학생 있어요? 망가지기 싫어가지고 지금 전혀도 안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2회 때인가 3회 때 설명회를 하는데 저쪽 벽 쪽에 여학생 2명이 와 있는데 생기 발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여학생들아 니네 이과니 문과니? 이과야 이과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니네 지금 수리 가형 보지? 예. 그럼 만약에 니네가 수리 B형 물어봤어요. 5등급 나온대요. 5등급. 그 여자애들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5등급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니네 만약에 나형으로 문과수학으로 바꿨다면 몇 등급쯤 나올 것 같니? 했더니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1등급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웃으셨어요. 이제 거기서 막 와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다들 웃으시는데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웃으시니까 그냥 웃으신 모양인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쟤네 지금 5등급이라는데 문과수학으로 갈아타는 순간 1등급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저를 쳐다보세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과수학에서 문과수학으로 갈아타는 순간 2등급이 올라가는 건 기본입니다. 1등급만 올라가면 조금 그건 좀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2등급은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B고등학교입니다. B고등학교 하면 벌써 감 잡으시려나요? 송파의 B고등학교. 저희가 올림픽공원 옆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제가 저쪽에 있는데요. 하여튼 C여고 옆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학교의 작년 고3 학생이 이과 수학 5등급이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6월까지는 이과 수학을 봤습니다. 그리고 9월에 넘어가면서 전략적으로 문과 수학으로 바꿔 탔어요. 타는 순간 하나가 틀렸습니다. 전교권이었어요. 전교 2등인가 했어요. 하나 틀려가지고 이과 수학 5등급 하는 녀석이 문과 수학을 갈아타고 나서 전교 2등 했다니까요. 수학 한 과목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세요. 한번. 여기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8점이죠. 아까 뭐라 했죠? 119.6이라 했습니다. 119.6. 올라갔을 때 119.6, 1.6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 올라가려고 이걸 박다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걸 한 등급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뭔지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4등급인데 두 개를 올렸다 해봅시다. 두 개를 올리면 119.6, 119.6, 117에서 119.6을 빼면 몇이 되죠? 7.4가 나오나요? 맞나요? 지금 맞습니까? 저는요, 이거 보면은 제가 앞에서 놓고 보면 금방 막 계산이 딱딱딱 나오는데 같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막 안 돼, 계산이. 긴장이 돼서 그런가 봐요. 긴장이 돼서. 맞습니까? 그러면 3개를 올렸다 한다면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날 웃으셨지만 여학생들은 그날 과감하게 자기가 5등급인데 1등급 나온다고 그냥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B고등학교 남학생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네.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지죠. 답답해지죠. 문과 학생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작년에는 언어하고 외국어가 AB형이 없었지만 올해는 AB형이 생겨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 문과 학생들은 그래, 얘들은 문과 수학으로 와. 우리는 이과 국어나 이과 영어로 갈게. 그래서 얘들을 작살내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도 역시 비슷한 승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나 영어는 문과 애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수학을 이과 애들이 엄청 문과 애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만큼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국어나 영어를 그만큼 엄청 잘해주느냐?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갈아타지 말라 하십시오. 저는 그걸 권장합니다.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저는 국어는 갈아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번 시도해봐라. 영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청 국어 영역. 이제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B형으로 108점이 나오는데 108점에 대해서 곱하기 0.1 10%를 가산점을 줬을 때 얼마만큼 넘어가줘야 A형으로 바꿨을 때 몇 등급이 나와줘야 이득이 올 것이냐. 2등급 올리면 이득 오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2등급이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국어는 2등급이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다음에 영어도 역시 이제 수학은 그렇고요. 영어도 역시 비슷한 선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요게 있어요. 보십시오. A형, B형 평균 비슷하죠. 수학은 뭐 워낙 A, B형이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니 선생님 수학 A형이 더 쉬운 거 문과 수학이 B형이 더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A형이 더 낮아요? 문과에도 점수가 낮은 겁니다. 그렇죠? 문과 학생들이 점수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 점수가 워낙 낮은 학생들이 이 부분의 평균 점수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갉아먹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좀 문과 학생들에 좀 너무 가혹한 소리인가요? 괜찮습니까?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 20점 차이가 나죠. 20점 차이가 나죠. 제가 아까 국어는 갈아타지 않기를 권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승부를 보십시오. 문과 학생들은 영어로 승부를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단 한 가지 단서를 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 부분이 완전히 검증된 그런 어떤 건 아닐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올해 AB형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2개밖에 안 봤습니다. 6월 평가원도 안 했고 지금 9월 평가원도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점수표 확실히 나온 다음에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9월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9월에. 알겠습니까? 9월에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선 9월까지 그냥 그대로 가놓고 수능 시험장으로 바로 가가지고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건 조금 좀 겁납니다.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리허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9월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9월에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수학은 예를 들어서 나형을 이과 학생이 B형을 봤다 했을 때 시험지를 받아와서 A형을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서. 근데 상당수의 문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된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그게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꼭 시험을 안 본다 하더라도 좀 일정하게 좀 시간을 잡아놓고 본인들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A형, B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한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지를 가져와가지고 A형으로 풀었을 때하고 B형으로 풀었을 때하고 어떤 점수 차이가 나느냐, 객관적인 확실한 점수 차이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판단될 겁니다.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니 뭔가 바꿔 타가지고 유리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바꿔 타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 수시가 66.2%고요. 정시가 33.8%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수시 3분의 2, 정시 3분의 1입니다. 뭐가 대세죠? 수시 대세입니다. 수시 대세 입학사정관이 4만 명이에요. 어쨌든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대세. 그럼 두 번째가 뭐죠? 논술이죠. 논술인데 18,000명입니다. 18,000명인데 작년에 17,000에서 18,000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성은 작년 얼마였냐? 10,000명대였어요. 근데 올해 1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뭐하고 비슷해졌죠? 논술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대학 수도 27개 대학, 28개 대학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제외하고 논술과 적성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대학별고사에 있어서 수시 대학별고사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신 전형, 마지막 면접 전형. 나머지는 좀 이제 특별 전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국어 어학 특기자라든지 뭐 재외국민 특별 전형, 글로벌 전형, 무슨 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6개 카드를 다 쓸 필요도 없이 2-3개 카드만 쓰면서도 한두 개씩 복수 합격도 됩니다. 경쟁률도 낮고. 근데 그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특별 전형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논술 정도의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적성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11학년도에 61.6%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에 50%를 넘어선 게 한 2-3점밖에 안 돼요. 아직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급격히 늘어났고 수시가 대세인데 이 대세인 수시 가운데서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이 대세입니다. 적성이 대세예요. 저희 학원에 지금 지난 1월 달에 내신 2.8등급 수능 3등급 안팎 나오는 여학생 한 명이 와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조금 더 키워가지고 논술 최저 등급 맞춰가지고 논술 한번 해보지 그러냐. 다른 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지 그러냐 했더니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있어보자. 저걸 쓸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 그래프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거 아시죠? 3월에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였는데 11월에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그거 잘 모르시죠? 대충 아시죠? 11월 되면 팍 깎여 내려간다는 거. 자, 이제 드디어 이거 벗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월, 4월은 서울시 교육시험이고 4월은 경기도 교육시험입니다. 근데 3학년들끼리만 시험을 보죠. 그쵸? 사이좋게 3학년들끼리 시험을 봅니다. 1, 2학년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혹시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여기 있다면 정말 미안한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국어, 영어, 수학, 수능 공부를 학교에서 올바로 제대로 커리큘럼에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시험을 봐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있어가지고 점수가 밑에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걔네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쭉 점수가 나와요. 4월도 역시 그대로 갑니다. 근데 4월에는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해서 허접하다 해서 잘 시험 안 보는 학교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그 안 보는 학교가 허접하다고 안 보는 학교가 좋은 학교 있어요? 나쁜 학교 있어요? 성적 좋은 학교들이죠. 빠져나가요. 4월에 성적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야, 너 3월에 너 3학년 올라서 성적 안 올라간다는데 3월에 4월 올라갔는데 올라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뭔가 될 것 같다. 드디어 이제 6월이 기다리고 있죠. 그쵸?
6월에 이제 재수생들하고 맞붙는 거. 9월로 넘어갑니다. 9월은 이제 예비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6월에 재수생 말고 또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그것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실업계 밑에 받쳐주던 실업계 학생들의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아시죠?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밑에 공간에 공백이 생겨요. 근데 위에 재수생과 반수생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공간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누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고3이 내려가줘야죠. 힘없는 고3이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것이 12월 수능으로 갔을 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애들이 걔들이 최대한으로 빠집니다. 최대한으로 빠지죠. 최대한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가지고 밑으로 진 눌러대고 고3생들을 눌러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부는 해요. 열심히 하죠, 고3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계속 등급은 낮아지는 거예요. 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가 봐.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대충 감 잡으시죠.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작년에가 아니에요. 작년에 맞구나.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와가지고 2학년 11월 모의고사 점수하고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두 가지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그때 배치표를 쫙 펼쳐놓고 너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쭉쭉쭉쭉 얘기해줬어요. 했더니 걔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어가지고 무슨 뭐 건동홍 국민대 뭐 이런데 좀 되더라고 해서 쭉 얘기해줬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둔촌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인데 한 3, 40분간 설명을 쭉 했더니 선생님 근데요. 왜?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배치표가 이거밖에 없잖아. 배치표 말고요. 성적표요. 그럼 너 수능시험 본 게 아니지 않니? 11월 시험 보고 3월 시험 보고 두 개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겠니? 그래도 안 되죠. 왜? 뭐 때문에 그러냐? 11월 수능 시험을 봐야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안 봤잖아. 그리고 11월 수능에 가서 넌 점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아니, 그때 가서 왜 점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냐? 열심히 하니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열심히 하면 11월 수능에서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아주 야무진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여학생에게 모든 진실을 다 까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열심히 하면 올라가지. 근데 말이다. 그래, 열심히 해라. 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을 할 만한 애였습니다. 근데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 보는 날 이후에 적성 수업으로 편입이 됐어요. 적성 수업으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8등급, 3등급인데 이미 왔다는 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적성 수업을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왔냐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와서 어머니하고 두 분이 와가지고 쫙 얘기를 이렇게 되잖아요. 참 잘하시네요. 지금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옆으로 눈 안 들이고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적성 공부하라고 유도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그한데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중간 결론 하나 드린다면 현실을 알자.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적성을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학생은 현실을 알고 엄마 이렇게 해볼래. 근데 부모님이 뭐 이 말이냐. 보니까는 적성 보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세종대거든요.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부모님이 반대래요. 근데 부모님은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야, 너 적성. 쪽팔리게 이걸. 저는 좀 막 이렇게 좀 뭐 비속어도 막 사용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 학생 이 자녀와 부모님이 딱 의견이 일치되어가지고 학원에 쫙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쫙 일치돼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참 편합니다. 아주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결정됐다. 자, 뭐 빨리 수업 시간 설명해 달라는 거. 이거 결제. 저까지 가. 5분 만에 끝나고 가십니다. 이번 토요일 나오면 되죠? 예. 가십시오. 끝납니다.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게 나중에 말씀드릴 걸 지금 벌써 말씀드리는데 혹시 자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몸담아야 될 건지 말 건지 혹시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 끌고 오진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시. 적성인원 대폭 증가됐다 해가지고 입학사정관은 뭐 찌끔찌끔 들어가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1867명 조금 증가했습니다. 논술 2679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적성 624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입학사정관 4600 이건 독보적인 겁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고 논술 전형이 17900 그 다음에 적성검사 전형이 18042 이걸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북대학교 AAT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적성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는데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한 40명 차이로 왔다 갔다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적성 전형을 지금 무시하고는 중위권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횟수 6번인 건 다 아시죠? 이거는 아마 당분간은 부동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어머니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뭐 정시야 뭐 수능으로 가는 건 대부분 다 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4회 이하를 넣습니다. 4회 이하. 일반 전형으로 넣는 학생들은 4회 이상을 넣습니다. 특히 논술 적성은 거의 5회 6회입니다. 거의 5회 6회입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 가나다고 3개를 넣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D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6, 7등급이 나와요. 6, 7등급. 근데 이 친구가 적성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적성을 공부했는데 강남대학교 다 떨어지고 강남대학교라고 있죠. 강남대학교 예비 10번을 받았습니다. 6, 7등급 나오는데 근데 걔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막말로 말해서 담배도 피고 한 번씩 이러면서 어쨌든 6, 7등급 나오는 녀석이 강남대 예비 10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10번까지 안 빠져나갔습니다. 안 됐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결론 이제 정시를 한번 가보려고 정시 배치표 좀 보자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제가 전화로 미리 말씀드릴 때 국어, 영어, 수학, 언어, 수리, 외국어 각각 몇 점씩이었는지를 조금 얘기를 들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먼저 오셨는데 오셨으니까 점수표를 보면서 이제 언수회, 수해탐, 언수탐에서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하는데 찜찜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배치표 매니가 1등급이죠. 쭉 내려가다가 6.2등급에서 끝납니다. 그 밑에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표상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7등급 이하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분위로 하든 표준점수로 하든 합산을 하든 언수회든 언수탑이든 안 나옵니다. 계산을 하는 도중에 감이 잡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계산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애 아빠가 차를 대고 계시답니다. 밑에서.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지금 점수가 이건데 이 점수면은 7.x 등급인데 배치표상으로 6.2등급이 맨 밑에 라인입니다. 우리 이 친구는 이 배치표에 없네요. 그러니까 애는 쥐구멍을 찾으려고 그러겠죠.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희색이 만연하셔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이제 찾을 것이다. 여기 오면은 이제 저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니까 뭔가 얘기를 해줄 것이다. 막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X 아빠입니다. 어머니, 아이 전부 다 막 표정이 어둡잖아요. 앉으셨어요.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한 3초 내지 한 1분 정도 저하고 아빠, 엄마, 학생 네 분이 앉아가지고 침묵이 한 1분 정도 지나가는데 그 1분 엄청 길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학생이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정시에서 배치가 안 되는 아이인데 강남대 예비 10번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혹시 어디 배치표 있으신 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강남대가 어디 있어요? 그 배치표의 중간 위에 있습니다. 배치표상에 배치가 정시 배치가 안 되는 애인데 걔가 배치표 중간 위에 있는 예비 10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남대 예비 10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걔 별로 공부 빡세게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전형이다. 이거는. 그래서 수시 전형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는 잽도 안 되는 대학을 과감하게 넣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바로 적성 전형이다. 파괴적인 거죠.
폭발적인 거죠, 이거는. 그죠? 저는 한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될 만한 게 뭐 이것저것 있으면 충분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5-6개를 대부분 다 넣습니다, 이거는. 5-6개.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논술 본 모든 대학, 문이과 논술 다 합쳐서 이과, 적성 본 모든 대학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제가 경쟁률을 따져봤어요. 로또라고 말씀들 하시길래 경쟁률 따져봤습니다. 논술 몇 퍼센트,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38대 1 나옵니다. 시립대는 전체 학교 전체가 막 80대까지 올라가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도 싸잖아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38대 1인데 적성 23대 1입니다. 강원대는 10대 1도 아니에요. 10대 1도 안 나옵니다. 그렇거든요. 물론 가톨릭대, 가천대 이런 대학들은 굉장히 셉니다. 센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논술의 경우는 38대 1, 적성의 경우는 23대 1. 23대 1이면은 그럼 따져볼까요? 5군데를 넣었다 합시다. 6군데가 아니라 5군데를 넣었다 하자고요. 5군데. 그럼 모르겠어요. 전 국어 선생님이라 이 계산이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23대 1인데 학생들이 5군데를 넣습니다. 5배수죠. 23대 1이 5배수인 겁니다. 그쵸? 5개 겹치기로 넣어가지고 23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만약에 5분의 1로 나눠보면 얼마가 나오죠? 얼마 나오죠? 5대 1이 안 나오죠? 그게 로또입니까? 그걸 로또라고 하면서 이건 하늘이 도와야 하는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학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죠? 울산대, 의대 200몇 대 1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합격한 애들은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술도 하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그쵸?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 1차와 2차 차이점은 아시죠? 수능 1을 기점으로 수능 1 이전 수시 1차, 수능 1 이후 수시 2차입니다. 근데 웃긴 건 요새 그게 좀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왜냐면 외대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수능 체제가 없어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 외대 9월 15일 날 시험 봤어요. 그럼 수시 1차죠. 근데 수능 최저를 보거든요. 수능 최저를 보면 수시 2차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외대는 수시 그럽니다. 그냥 수시. 한양대학교 일반 우수자 1과 일반 우수자 2가 있는데 일반 우수자 1은 수능 전에 보고 일반 우수자 2는 수능 이후에 봅니다. 그리고 일반 우수자 1은 최저를 안 보고 일반 우수자 2는 수능 최저를 봐요. 그럼 같은 둘 다 적성인데 어디단 수시라고 어디든 수시2라고 하기 좀 모호하잖아요. 그냥 수시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개념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점. 다만 한 가지 수능 최저를 보느냐 안 보느냐 내신을 얼만큼 반영하느냐 그리고 언제 전형 날짜가 언제쯤 되느냐 이런 것들만 챙기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뭐 수시 1, 2 언제 이거 많이 안다고 뭐 애들 대학 잘 보내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진학사 UA에 미리 가입해 놓으십시오. 이거를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가입해도 되는데 대학교 홈페이지 가가지고 원서 접수해서 클릭 딱 하면 진학사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쵸? 아시죠? 그래서 진학사가 짜증이 나도 할 수 없이 거쳐가야 됩니다. UA나 진학사를.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문제인데 이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애는 되게 고3 올라가기 전까지 수능에 전념하죠. 수능에 전념하면서 이제 내신 때만 조금씩 내신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고3에 올라가면서 4.5등급, 5등급, 5.5등급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네가 수능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전문대밖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논술 안 되죠. 그럼 적성검사에 한번 전념을 해보자. 근데 지금 수능 최저를 보는 데가 한 절반은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보는 순간 갑자기 합격 가능성은 5배 이상 뛰어버립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 수능 최저 높은 거 아시죠? 일반 선발 수능 최저 낮고 근데 논술의 경우 수능 우선 선발, 논술 연고대 우선 선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들은 지망생들이 2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망생이 있을 때 그 중에 70%대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들어간 애들이 몇 명이냐? 40%대입니다. 40%대.
그러면 적성에서 14개 대학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수능 최저를 맞춰 들어가는 애들의 퍼센티지가 지원자의 20%대입니다. 우선 선발보다 낮아요. 결론적으로 적성 전형을 보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퍼센티지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맞춰주면 어떻겠어요? 합격 가능성은 무지장 높아지는 거죠. 그쵸? 5배수 이상 올라갑니다. 5배수 이상. 한양대학교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좀 셉니다. 한양대학교 작년에 12대 1이었어요. 경쟁률 12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순간 갑자기 2대 1, 3대 1로 실질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동부고등학교 이거 바로 얘기해버렸네 또. 동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 친구가 4, 5등급 나오고 언어를 가장 잘하는데 최고 나올 때가 3등급입니다. 언어를 제일 잘하는데 3등급이에요. 그래서 걔는 국문과를 가겠다고 항상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후배가 되겠습니다. 내지는 무슨 그 후배라는 얘기는 국문학도가 되겠다는 얘기. 저도 국문과 나왔으니까 전 국어 선생이거든요. 하면서 가끔 시도서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그랬던 친구인데 고대를 넣습니다. 적성으로.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넘을 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고대를 넣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고대 너 어떻게 됐어? 아직 결혼 안 났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왜 안 돼? 최저 못 맞췄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 2등급입니다. 작년에 고대 하나 2등급이었어요. 근데 작년 그 물수능 속에서 언어가 2등급이 빵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던 2등급이 언어에서 2등급이 나왔어요. 작년에. 너 언어 2다. 고대. 그래도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수학을 워낙 못 봤대요. 수학에서 완전히 망해서 다 찍었답니다. 근데 합격했어요. 근데 그 전에 걔가 전문대를 한 군데 넣었거든요. 전문대를 한 군데 넣었는데 예비 200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고대를 합격했어요. 고대 세종 캠퍼스지만 어쨌든 합격했습니다. 지금 고대생이라고 뭐죠? 그 과잠? 그거 입고 다닙니다. 코리아 붙여가지고 호랑이 그림 붙어있는 거. 그러면서 가천대 나온 애들 막 꾹꾹 찌르고 뭐야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대단하죠. 근데 걔가 참 기특하고 참 기쁘게 생각되는 건 걔가 그 뭐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나요? 생활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걔를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보려고 하여튼 별짓을 제가 좀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덜커덕 돼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걔가 됐던 거는. 결론은 뭡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합격률은 무지장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20%대입니다. 이거 맞춰가지고 가는 애들이 20%대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진도 다시 나가겠습니다. 수능에 전념하는 건 재수생들과 머리 터지게 맞붙어서 이길 자신 있으면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3분의 1밖에 안 뽑는 정시에서 승산 있다 하면 이거 가는 겁니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은 5등급, 6등급 나오는데 수능만 봤다 하면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애들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모해요. 적성검사에 전념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데 적성검사에만 전념하겠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은 다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나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시 수능과 적성검사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물과 기름 같은 거죠.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시 수능으로 간다는 얘기는 언수, 외탐, 최소한도 3과목을 표준 점수는 100분이든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적성검사를 함께 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는 수시예요, 수시. 얘는 정시 수능입니다. 최저도 아니고 정시 수능. 최저라면 하나나 2개만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거는 국영수, 탐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0, 여기에 50.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한 과목 내 2과목에 올인해버리고 한 과목 2과목만 살리고 나머지 다 버려놓고 적성에 푹 빠져봅시다.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쪽이 더 승산이 있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4등급, 5등급, 6등급 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조금 학습에 대한 어떤 습관이라든지 질서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걸 무모하게 도전해본다? 이게 3학년 몇 개월 동안 되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중에서 뭐 옛날에 제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위험, 안전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다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제 말씀 듣고 나서 몇 번이 제일 안전인 줄 아시죠? 4번. 그렇죠? 4번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복수 합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도 가능하냐 말씀하시는데요. 전형 날짜가 다르면 그냥 같은 학교 뭐 수시 1차, 2차 그리고 같은 수시 1차를 하더라도 전형 날짜가 다르면 다 넣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전형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넣어도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100%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으니까 대학 입학처에 꼭 물어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합격 당연히 가능하고요. 권장 지원 횟수 모두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죠? 돌려주잖아요. 나중에 안 가거나 그러면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수시 같은 경우는 2차 추합까지 있는 거 아시죠? 2차 추합까지. 근데 아직 큰아이를 저거 하셔가지고 경험 못 하신 분들은 뭐 그러시더라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예비 막 20번, 30번 막 내려가도 합격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명도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 5명을 뽑아요. 한 명도 안 빠집니다. 1차 추합, 2차 추합.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따다다닥 검색을 아침에 해봤더니 예비 4번이더라. 4번이더라. 12명 뽑는데 예비 4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록기간 지나고 나서 3일 후에 확인합니다. 3일 후에 확인하면 빠질 애들 빠지고 다시 예비 다다다다다 이제 그때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탁 넣으면 예비 1번입니다. 라고 떠요. 3명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1차 추합 끝났으니까 2차 추합이 남아있죠. 한 명만 나가라. 한 명만 나가라 제발. 한 명만 나가라.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도도도도도 주민등록번호 칠 때 그 손 떨리죠? 한 명인데 그게 한 명이 나갔잖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성검사로 대학까지 갔던 카페 이런 카페에 가보면은 님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 명인데 끝까지 안 나가요. 뭐 하면서 저는 됐어요. 밑에 축하드립니다. 막 쭉 댓글 올라옵니다. 거기에. 그러는데 3일에 따다닥 눌렀는데 합격입니다. 한 명 나간 거예요. 이제 환호성을 있는 거죠. 가족들이 안고 서로 웁니다. 이제 울어요. 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원에 그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갇혔네.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 문 닫고 들어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입시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수석으로 들어간 놈 빙신이다. 그 왜 수석으로 들어가 더 좋은 데 가지. 그 정도 줬으면요. 장학금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 받으려고 갔다. 할 말 그냥 잘한 겁니다. 부모님이 효도하고 그렇죠? 잘한 건데 그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수석으로 갑니까? 수시에서?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한 애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문 닫고 갔다면 정말로 가기 힘든 곳인데 가고는 싶은데 가기 힘든 곳을 간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죠. 괜히 자기는 이제 어쨌든 문 닫고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를 차마 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차마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뭐 과 이렇게 MT라든지 내지는 신입생 환영회 이때 안 하고 묵묵히 내 꼴찌 들었다. 안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남자애들이 그럽니다. 되게 이제 한 잔 마시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 하라 할 때 저는 알고 봤더니 예비였었는데 마지막에 두 명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 2명 남았는데 제가 한 명이나 나갈 줄 알았는데 예비 2번인데 자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얘가 예비 1번이었던 애가 자기가 문 닫고 간 건 자기인데 예비 2번이 자기 예비 2번이었다고 얘가 내 뒤에 또 하나 더 들어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걔가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되십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적성으로 학교를 들어왔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답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해야겠니? 적성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막 쭉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수능 최저 안 보는 대학에 넣은 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수능을 시험 보러 갔지만 1차에서 이미 돼버리고 수능도 대충 본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능 점수가 뭐 6등급, 7등급 막 그냥 막 개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시로 온 자기 같은 과 애들을 보니까 2.5등급, 2.8등급을 가지고 정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쵸? 벌써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추가 합격 가능합니다. 이게 좀 크려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에 있는 4년제 경기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경대, 세종대, 한성대인데 요 중에서 경기대하고 명지대는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쵸?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경기권에서 가천대는 뭐 성남하고 인천 두 군데 있고요. 요 인천은 메디컬 캠퍼스, 성남은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가톨릭대부터 쭉 내려가서 한신대까지 있고요. 여기서 뭐 추가된 대학이라 한다면 서울의 동덕여대, 그 다음에 경기권의 대진대, 그 다음에 안양대, 평택대까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 충청권 한밭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호서대 들어갔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 들어갔습니다. 이 한밭대 같은 경우는 그 계룡산 자락에 있는 그 큰, 하여튼 여기도 종합대학인데 저희 블로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밭대가 참 저는 좀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밭대 그 입학관리실장님, 그분 성함은 제가 까먹었네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님이 계시는데 윤종걸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설명회 하는 걸 아시고 어저께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블로그에 좀 자꾸 글을 올려달라고 막 정보를 주십니다. 외부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은 대회인데 막 줘요. 넣어주세요 막 하면서. 어저께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일 가셔서 저희 학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한밭대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자기 핸드폰 번호 알려주랍니다. 입학사정관이에요. 하여튼 어떤 대학이 됐든 간에 어쨌든 입학사정관 한 사람 알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알려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권 같은 경우는 강원대만 있을 때 울산대, 금호공대 오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경상도에서 저 울산대가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요. 알고 보니까. 정주영 씨가 만든 학교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인데 28개 대학 32개 캠퍼스 가운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학교가 전부 14개 대학입니다. 14개 대학. 근데 지금 입시 요강 나올 때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학교가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13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3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해병대 군사학과하고 간호학과 2개만 최저를 봅니다. 나머지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대도 일부만 봅니다. 울산대도 일부만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호학과 같은 일부 학과만 보는데 까지 다 빼버리게 되면 결국 수능 최저 보는 학교는 10개 남짓밖에 안 돼요. 근데 수능 최저가 의외로 좀 셉니다. 의외로 센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의 경쟁률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빠져나가므로 대학에 따라 합격 가능성에 큰 변동을 보인다는 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전히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웬만해서 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으로 한번 최대한 가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접어버리고 그냥 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은 되는 거 아시죠? 교차 지원 되는 거 아시는데 당연히 이과에서 문과로 충분히 가는 겁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건 아무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웃기는 건 이게 있어요. 대학들이 참 이과 애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데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해놓고 문과의 경우 수능 최저에서 문과면 사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과 애들도 오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과의 경우는 과탐 해놨어요. 사탐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별 전형계획이라든지 입시 요강에 보면 꼼꼼히 그 추능체제를 보다 보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의 경우는 사과, 이과의 경우는 과탐. 그걸 보면서 문과 학생은 상당히 좀 비애해졌겠죠. 왜 우리 문과 이렇게 무시하지?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러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A형에서 이과를 작살내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교차 지원을 했을 경우는 그 자기가 교차 지원한 바꾼 계열 있죠. 내신, 수능 최저 모든 거 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자꾸 문과 학생들도 불리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다 아시겠지만 가천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수학 B 범위까지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저기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 자연계는 작년에도 계속 이과 학생들에게는 수학 B 영역까지 다 시험 봤습니다. 그쵸? 그 외 여타 대학들은 교차 지원을 해도 문과 수학 범위까지만 시험 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과가 이과로 가거나 이과가 문과로 가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 이과는 수학 B까지, 한양대 에리카도 이과 수학 B까지. 따라서 문과 애들이 그리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냈는데 여기 혹시 학생들 중에 말입니다. 가천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신청해 주거든요. 학교에서 신청해 주는데 학교에서 신청해 준 모의고사를 받아가지고 답안지 작성하면 답안지 걷어가 시험지 걷어가 싹 다 걷어갑니다. 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아직 혹시 가천대 시험을 앞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시험 보는데 전념하지 마세요. 시험 보는데 전념하지 마시고 시험지 받아가지고 옆에 연습장 하나 펴놓고 1번이 어휘다, 2번 뭐다, 3번 뭐다 쫙 유형 써놓으십시오. 유형 써놓으시고 어휘 문제 몇 개, 그 다음에 시 몇 개, 소설 몇 개, 수학 같은 경우 미통기에서 몇 개 나왔다, 수원에서 몇 개 나왔다, 중학수학 몇 개 나오더라, 순수적성 몇 개 나왔다, 그 다음에 기하벡터에서 몇 개 나왔다 다 써놓으세요. 기하벡터 가천대는 변화된 게 작년에 25 국어 영어 수학 25문제 국어 수학 영어 25문제 25문제 10문제에서 60문제 출제됐습니다. 60문제. 근데 올해 국어 수학에서 20문제에서 5개씩 줄이고 영어가 5개를 올려서 55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시간은 똑같은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20문제 아닙니까? 수학이 20문제인데 문과의 경우는 중학수학, 고1수학, 수원, 미통기까지 끝냈어요. 그게 문과 범위잖아요. 근데 이과의 경우는 기하벡터 수투를 포함시켰는데 기하벡터 수투에서 20문제 가운데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과 애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해서 그 7문제를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찍어야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간호학과를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학생들이 많이 대거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이면서도 간호학과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요새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연계열의 수학 B형까지 시험 보는 학교가 지금 수학 시험 B형까지 시험 보는 학교가 가천대, 한양대 두 군데인데 아직 세종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과도 수학 B형까지 내지 않겠느냐라고 대충 추측은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아직. 모의시험도 안 본대요. 모의시험 볼 계획이 없답니다. 세종대 그렇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좀 기다려야죠. 그리고 올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추가되는 거 아십니까? 1번 숫자 2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차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문과 학생들은 많이 불리합니다. 학생부 적용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학. 대충 아시죠? 근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올해 아시죠? 문과, 영어, 사회, 이과, 수학, 과학 이렇게입니다. 국어 빼버렸어요. 국어 빼버렸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거기다가 시험도 영어하고 수학만 해요. 문과,
영어 60%, 수학 40%, 이과 영어 40%, 수학 60%. 국어 다 빼버렸습니다. 어쩜 내신도 국어 하나 다 빼버리고 적성 문제에서도 국어 다 빼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신 실질 반영 비율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냐 말씀드렸죠. 23.08대 1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 23.08대 1이면 어때 보여요? 엄청 빡세 보입니까? 그냥 할만하다 싶으십니까? 아 물론 어떤 한 학교를 모두 한 번밖에 지원 못했는데 23대 1이면 센 거죠. 근데 5배수, 5배수, 6배수입니다 저게. 근데 저거에 그렇게 거울 먹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한 군데도 안 돼요. 실력이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한 군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시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은 안 돼요. 근데 수시로 갈 때도 사실은 마음에는 안 들어요. 하지만 그냥 넣는 겁니다.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됐다고 했을 때 그 대학을 안 가고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 됐지만 재수해. 이거 하고 올킬 당하고 페인돼서 재수하는 거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아니다 싶은 거,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하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 넣어서 정서적으로라도 좀 위안을 받고 가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적성검사 합격을 위한 자가진단 합격 예측 요인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 준비의 문제는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작해서 중요한 건 의지력이에요. 필요하시다면 여기 설명해 오시면 어머니들은 참 많이 필기하지 않습니까? 필기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필기하세요. 의지력. 그 다음에 효율적 공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했는가. 그리고 대학별 정보를 알고 최종적으로 준비하였는가. 제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거기다 답 쓰기를 저 내신 4.5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한양대 에리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답합니까? 내신 4.5인데 저 한양대 에리카. 그럼 걔가 4.5라고 했을 때의 자사고라면 잘하는 겁니다. 자유형 사립고라 해보세요. 그럼 내신 4.5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는 2, 3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 합격할 수 있다. 근데 뺑기뺑기 놀고 있으면 합격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걔가 특성화고등학교 4.6등급이다. 그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쵸? 그래서 이겁니다. 그 학생의 성적표를 가져오면 학생의 성적을 보고 내신에서 국어가 약한지, 수학이 약한지, 영어가 약한지, 과목별로 어떤 게 센지 약한지, 내신과 수능 가운데 어느 쪽이 센지 약한지, 이런 것들. 근데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것을 다뤄주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듣고선 무슨 점쟁이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월달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하지 않습니까? 원서 접수를 할 때 저희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성적표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요. 넌 내신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가두리대나 단국대 천안 캠퍼스나 경기대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두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너는 4444. 좋습니까? 안 좋죠? 차라리 2738이 더 낫습니다. 그쵸? 4444. 정말 안 좋은 내신입니다. 아니, 등급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주 높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8, 9로 깔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그냥 골고루 균등하게 안 좋은, 적절히 안 좋은, 그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이쪽으로 벗어났죠?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니까 이렇게 돼요. 하여튼 요거 보다가 말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판단을 해서 수능 최저가 되는가. 그리고 점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내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내신 반영률이 낮아요. 낮은데 1, 2, 3, 4, 5, 6, 7 균등한 차이를 보이면 낮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신이 불리해도 늘 수 있어요. 근데 4등급, 5등급까지 미세하게 내려가다가 5등급부터 쫙쫙 벌리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5.5등급 내지 6점 몇 등급입니다.
그건 하면 불리하죠. 그쵸?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너는 여기를 넣어봐라. 넌 여기를 넣어봐라. 그리고 여기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라.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다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적성 40% 이상 합격률 나왔다는 거 대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놔두고 말을 못 하겠어요. 40%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논술 합격률 20%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요. 어저께 제가 강남관 옆에 있는 그 이과 수학 전문으로 하시는 학원 원장님하고 어저께 밤에 얘기를 했거든요. 원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과 논술 어떤 학원에서 합격률 20% 이상 나왔으면 어떤 겁니까? 그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20%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 적성 40% 넘게 나왔습니다. 이 정말입니다. 대단하답니다. 근데 이건 진실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자, 이런 거 보고 자뻑이라 하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구성은 아시겠지만 언어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외국어도 일부 반영됩니다. 그쵸? 그래서 외국어를 보는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마지막으로 홍익대 세종은 아직도 무슨 과목을 볼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 요것만 모르고 나머지 모두 외국어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어차피 거기 프린트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어가 4문제밖에 안 나왔죠.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4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문과 60%, 이과 40%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마 많이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요거 중요한 거죠. 수원 미통계 아무리 많이 해도 수원 미통계까지 답니다. 미적분 통계 기본까지가 단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가천대, 자연계는 수학 B형까지 본다. 세종대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미정이라고. 근데 웃긴 건 세종대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Q&A를 들어가서 묻는 게 제가 물은 건 아닌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과의 경우는 수2까지 출제 가능할 겁니다. 까지 답변본 나온 걸 봤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입시요가 나와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대학에 따른 유형해가지고 교과형, 적성형. 아니,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한국 외대 한양대 전부 교과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형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제 저희 학원에 그날 상담 오신 분이에요. 어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계신 또 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뒤에 소파에 앉아 계셨거든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아니, 어차피 같은 얘기들이 같은 적성에 대한 얘기니까 같이 나란히 앉으시죠. 근데 이 어머니는 앉아서 계속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다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끼어드시더라고요. 이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는 외대를 가야겠습니다. 수능형 교과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순수적성, 교과성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대반이 공부를 할 때 그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적성하는 쪽만 넣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그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냥 지금부터 시키세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뭘 아세요? 우리 큰애는 적성으로 보냈어요. 밑에 애도 적성으로 보내려고 지금 온 겁니다. 하시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다 말씀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미 큰 자녀를 적성으로 보내신 상태에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거를 갖다 전부 교정해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말씀 뭐냐면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순수 적성, 교과 적성 모두 함께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군데를 넣든 6군데를 넣든 교과 적성만 5, 6군데, 순수 적성만 5, 6군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전립발이 공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두루두루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아시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과형, 적성형 두 유형을 나누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못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거 있죠. 적성 전형 초기 준비 기간엔 두 유형 모두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여름방학 이후에는 대학별로 적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쵸? 지금 시간이 조금씩 오버되고 있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합격 커트라인 요겁니다. 70에서 90%까지. 70에서 50%까지. 근데 요거는요, 일괄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고대,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 고대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적성 커트라인.
적성 커트라인 고대 낮을 것 같죠? 낮습니다. 한양대 낮습니다. 한양대 낮아요. 높은 데가 조금 높은 데 커트라인 높은 데가 가도리대 가천대가 높습니다. 가도리대 가천대. 이제 올해는 55문항이지만 작년에 60문항이었잖아요. 가천대 60문항일 때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48개에서 51개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습니다. 60문제인데 48에서 51개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으면 80% 이상 맞아야 되는 거죠. 간호학과는 54, 55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도리대 보겠습니다. 가도리대 120문제죠. 가도리대 120문제인데 97, 98개 이상 맞아야 합격 라인으로 갑니다. 97개, 98개. 그러니까 가도리대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도리대 시험 보고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떨어진 겁니다. 이거 떨어진 거예요. 나와서 원 없이 했어. 원 없이 풀었다. 그럼 가능성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 찍은 거 몇 개야? 찍은 건 5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안에 다 풀었니? 다 풀었다. 시간 안에 하나당 40초입니다. 120문제 80분에 풀어야 돼요. 1시간 20분. 그래서 시간 안에 120문제 깡그리 다 풀었다. 잘 모르는 게 몇 개냐? 잘 몰라. 어쨌든 찍은 거. 어쨌든 답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5개 인이었다. 그건 합격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찍은 게 10개 넘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조금 참고로 아시고요. 어쨌든 70에서 90%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의 수능을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 했을 때 80% 이상 정답률이 나오죠.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참. 지금 받으신 거에 보면 그 파일, 그 비닐 파일 안에 국어, 영어 무슨 기본기를 위한 테스트 뭐 있죠. 그게 지금 언어 20문제, 수리 20문제, 40문제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80% 이상 정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30개 이상 맞는 겁니까? 다시 보자. 80점이니까 몇이야? 4개까지 틀리면 80점이네요. 그쵸? 아니죠. 8개까지 틀려야 80점이죠. 언어 수가 합쳐서. 그래서 8개까지 틀리면 80점인데 8개 이하로 틀리면 합격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70개까지도 일단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70개 이하로 내려간다? 지금부터 빡세게 시키십시오. 그리고 학생도 빡세게 공부를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풀려보시거나 학생이라면 풀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꼭 자녀에게 풀려보게 하시거나 풀어보도록 하세요. 놓고 가지고 70점을 딱 기준 잡으십시오. 왜 70점 잡냐면 커트라인 나 80 정도치 잡지 않느냐 하는데 80은 80인데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70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시켜봐라 또는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2013년 이후에 중위권 학생들의 유망한 대입 영역으로 부상이 되어서 높은 관심도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방향이나 불합격자의 전형적인 특징,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여기다 몇 개 대학만 넣습니다. 지금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지금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대가 적성 전형의 천국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에 1388명, 특별 전형에 159명 이렇게 맞죠? 159명 합쳐서 이 계산이 좀 잘못됐나? 어쨌든 1546명 1500명 넘게 신입생을 적성으로 뽑는 학교는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울산대예요. 그 다음이 울산대입니다. 두 번째 학교가. 하여튼 엄청난 인원을 뽑습니다. 이 대학이. 그리고 가천대 수능 출제가 있나요? 없나요? 100% 없습니다. 가천대 수능 출제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천대.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시 1차, 2차 둘 다 뽑는데 수시 1차 같은 경우 우선 선발 30%, 2차도 30% 우선 선발을 적성만 가지고 뽑고요. 그럼 이제 가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우선 선발에 해당되는 애들이 상위 30% 애들 100% 적성으로만 뽑지 않느냐? 그럼 솔직히 우리 애는 학생부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갔다 힘들 수도 있고 일단 적성 빡세게 잘 봐가지고 30%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느냐?
일반 선발에서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보다 5% 정도 정답률 높아지면 가능합니다. 더 높을 것 같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얘네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적성만 가지고 100% 아무것도 안 보고 이걸로 30%를 상위 30% 뽑으면 되는 거니까 적성에 합격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상위 30%로 합격한다?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게 아니고 커트라인의 5% 이상 정도. 커트라인의 5% 이상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리고 수시 1차 때는 학생부 30%, 수시 2차는 학생부 20%, 그리고 이제 뭐 특별전형 같은 경우 농어촌 특성화고졸 전형이 있는데 모두 수시 1차다 보니까 학생부 30%네요. 자, 여기서 수시 1차에는 학생부 30%, 수시 2차 때 학생부 20%라는 점 요걸 좀 주목해 두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요거 하나. 올해 가천대 공지사항에 뭐가 떴냐면요. 이게 한참 전에 뜬 겁니다. 한참 전에 뜬 건데 우리 가천대학교는 이 가천대 공지사항에 넣은 거 그대로 지금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가천대학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하여 출제된 교과적성으로 수능과 유사한 출제 유형입니다. 수능의 80% 수준 난이도로 출제할 예정 어쩌고저쩌고 그게 돼 있죠.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거 아십니까? 가천대 적성에 상식 문제가 한 5개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거 빠졌습니다. 상식 문제 안 넣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학생들이 상식 문제 다 빠졌고 수학, 이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투, 기하 벡터 7문제 들어갔다는 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으로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수능형으로 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아직도 적성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천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요게 올해 나온 얘기냐? 아니에요. 요게 작년 이맘때도 가천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변화 별로 없었거든요. 변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똑같이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정말로 변화될 것이냐? 모의고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의고사를 봤더니 다만 변화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 문제 빠졌다는 점, 이과 수학 변화됐다는 점, 그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양대학교가 수능용으로 가장 많이 출제한 대학입니다. 한양대학교 작년도 모의 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다운받아 보면 여기 아마 학생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저는 언어 선생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언어 같은 경우에 어휘어법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비문학 지문이 하나가 출제되면 문제가 3개가 나오거든요. 4개가 나온 때도 있습니다. 근데 3개가 나오는 건 일반적인 독해에 관한 문제이고 4개가 나올 때 그 한 문제가 어휘어법입니다. 어휘어법이 끼어들거든요. 근데 4개짜리 지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휘어법이 간간히 끼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도 한양대학교 기출문제 보면은 마지막 지문 3문제가 다 어휘어법입니다. 3문제가 다. 그래서 5군데든 6군데든 원서를 넣었던 학생들이 이제 한 4군데쯤 시험 보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4군데쯤 시험 보게 되면 되게 한양대학교 시험 보게 되거든요. 그때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시험 딱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양대학교가 제일 수능형 교과형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적성은 적성이네요. 이제는 알겠냐? 네, 적성은 적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수능을 공부하는 건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능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인터넷 무슨 카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대학 가자라는 그런 이상한 카페 있어요. 이상한 카페 아닙니다. 좋은 카페입니다. 좋은 카페인데 거기에 보면 뭐 한 달 만에 합격했다. 제가 그래서 어딘가 하나 댓글을 달아놓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2주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했다. 잘했다. 축하한다. 하지만 이런 글을 써서 그럼 만약에 예비 고3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6군데 모두 불합격한 학생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냐.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불합격하셨던 분들 재도전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시도록 하세요라는 조언 정도라면 좋다. 하지만 이렇게 남 염장지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수험생 전체 몇십만 명 중에서
2주 공부하고 3주 공부하고 합격한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건 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밑에다가 공감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 얘기에 공감하는 얘기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해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적성은 적성이다. 적성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의 밑바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적성의 고득점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가천대 적성검사 전형 출제 영역 및 평가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25, 25, 10이었습니다. 그것이 20, 20, 15로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60문제였는데 이번에 55로 바뀌면서 60분으로 바뀌었고요. 따라서 작년에 60문제가 60분이었기 때문에 문제 하나당 1분이었는데 이번에 1분 5초 정도로 5초 정도 늘어났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죠 물론. 그리고 요거 중요한 겁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 아까 20% 30% 체크해 놓은 거 있으시죠? 아까 30% 20% 체크해 놓으셨죠? 그건 일단 기억해 두시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전부 몇 점입니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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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5점입니다. 자연계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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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5점이죠. 5점 균이랍니다. 그쵸? 5점 균이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방법에서 5점이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세요.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지금 내신인데 아까 1차 30%였죠? 2차 20%였죠? 그러면 전형 총점은 대부분 1000점 만점입니다. 전형 총점은 대부분 1000점 만점인데 30%이니까 300점입니다. 20%니까 200점입니다. 그죠? 1000점 만점 가운데 30% 300점, 20% 200점. 맞지 않습니까? 내신이.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1등급 300점 만점도 쭉 내려가다가 9등급 240 만점입니다. 240 기본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등급 300점에서 9등급 240을 빼면은 60점이 남습니다. 그럼 60점 가지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몇 점 가운데요? 1000점 가운데 60점 가지고 내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신 실질 반영률 6%.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신 반영률은 30%입니다. 근데 기본점 240 줘요. 그럼 그 차이는 60밖에 안 됩니다. 전체 1000점 만점 가운데 60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점 중에서 60점 6%. 실질 반영률 6%. 근데 문제는 얘네들 안 넣습니다. 그쵸? 얘네들 안 넣습니다. 얘네들 넣어도 안 돼요. 결국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적성을 좀 못 봐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럼 얘가 4등급 경쟁자를 물리치려면 3점을 어쨌든 극복해야 되겠죠. 아까 적성 5점이었습니다. 적성 5점이었습니다. 적성 하나 맞추면 3점 무난히 뛰어넘어갑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1.2개를 맞춰주면 됩니다. 하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밑에 얘 같은 경우는 5등급이어도 하나 맞추면 5점이니까 충분히 극복이 되죠. 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시 2에 넣어보는 게 좋다. 내신이 안 좋으면 아시겠지만 가천대 수시 2가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20% 반영이어서 200점 만점인데 최하 160점입니다. 40점이죠. 차이가. 40점. 그러니까 실질 반영률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4%. 그렇습니다. 가천대는 1500명이 넘는 인원을 뽑고 수능 최저 없고 내신 반영률 현격히 낮고 적성 문제도 그렇게 빡세지 않고요. 참 할만한 대학이에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학은 그렇게 많이 안 뽑습니다. 생각보다 294명 뽑고요. 넘어가서 가톨릭대학교는 내신을 하나도 안 봅니다. 아시죠? 천국이에요. 내신 안 좋은 학생들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내신을 하나도 안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성검사 평가 방법에 있어서 이제 60과 60 해서 120문항 2점짜리 4점짜리 2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문항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점 4점이라는 점을 체크해 두세요.
아, 근데 이거 2점, 4점은 체크 안 해도 되겠구나. 왜 그런지 아시죠? 내신 안 들어가니까. 내신 가지고 이걸 극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다만 여기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내신이 없다 보니까 수능 최저 맞추면 됩니다. 근데 참 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다 허용합니다. 다만 영어는 B를 맞춰야 돼요. 영어 B, 영어 B, 영어 B, 영어 B 다 영어는 B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B고 국어하고 수학은 전부 A, B, A, B, A, B.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인문계 학생들은 참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과 애들이 막 마구잡이 넘어옵니다, 이제. 그리고 가톨릭대 간호학과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가톨릭대 간호학과가 물론 있어요. 있는데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논술로 뽑습니다. 적성을 안 뽑고요. 그러니까 가천대를 지망해야 됩니다. 가천대. 그리고 저 간호학과 뽑는 데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간호학과 뽑는 데가 전부 다 7개 대학인가 돼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가톨릭대 적성 전형 외국어 출제 안 합니다. 언어술이 120문항을 8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40초 이내 한 문항당 해결을 해야 한다. 가천대와 함께 수도권에서 적성 전형 시작한 대학 가운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대학 가천대 가톨릭대입니다. 그리고 정시 배치 현황으로 볼 때 적성 전형 실시대학 가운데 입시 결과 1, 2위권 대학이죠. 교과 적성형 모두 출제되지만 순수 적성형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순수 적성에 해당되는 문제를 빠른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 빠른 시간에 빨리 풀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가톨릭대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2013년부터 일부 EBS 반영되고 있고요. 2012학년도까지 과학 문제를 일부 출제했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뺐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천대 사회상식 일부 출제했는데 그거 뺐고요. 다음 고려대학교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586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많은 인원이고 고대세종 캠퍼스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 고대세종 캠퍼스도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20%, 적성검사 80%. 요거 새로 됐으니까 좀 유의해서 보세요. 내신 20%, 적성 80%입니다. 그 전형 총점 1000점이라 했는데 1000점 가운데 내신이 200점 만점, 요게 80점 만점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쵸? 다시 한번 전체 100% 가운데 내신 20%, 적성 80%. 전형 총점 1000점인데 20%니까 200점, 80%니까 800점. 그럼 여기서 학생부 등급당 점수가 몇 점씩 차이 나냐에 따라서 그 기본점 몇 점 주냐에 따라서 실질 반영 비율 나오겠죠? 근데 200점 만점인데 기본점 80점 줍니다. 80 빼고 나면 120 남습니다. 그렇죠? 120 남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 120. 그리고 등급당 15점의 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등급당 15점 점 차이 균등입니다. 균등. 밑으로 내려갔다 벌어지는 거 없어요. 균등이거든요. 근데 문항당 4점의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4, 4, 16, 4개 정도는 더 맞춰야 됩니다. 그죠? 이야, 4개면 이게 만만하지 않네 하는데 고려대학교 문항수가 모두 70문항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정도면 할만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 조금씩 갸우뚱거리는데 70문 하니까 할만한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저 맞춰라. 최저 맞춰라. 내신 반영 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점 균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최저를 맞춰라. 근데 고려대학교 최저가 좀 셉니다. 최저가 좀 셉니다. 이건 최저는 각자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AB 안 됩니다. 이거 AB 안 됩니다. A, B, B. A, B인데 여기 자연계에서 여기만 수학 A, B가 다 허용이 돼요. 이건 뭐 자연계 애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죠. 문과 애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고려대학교 주의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탐구가 높은 거 하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2개 평균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대학이 거의 없거든요. 잠깐 앞에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였어? 고려대학교 여기 있네요. 우선 선발 30%를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뽑는다고 그랬죠. 그죠? 고려대학교 30%는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30%.
내신은 물론 반영하죠. 내신은 반영하는데 30%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30%를 먼저 뽑는 우선 선발이 있는데 그럼 우선 선발 30%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우선 선발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지만 그럼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으면 수능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봐도 되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지정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9등급을 받든 8등급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이과인데 여기 지망하면서 A형 봐버렸습니다. 수학.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로. 아예 이거 너무 많고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 관심 높은 대학 아닙니까? 839명입니다. 그렇죠? 839명. 작년에 535였는데 839명 훨씬 늘어났습니다. 304명 늘어났습니다. 304명. 세종대하고 요건 마무리 질 생각입니다. 304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세종대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 다 했잖아요. 그리고 국어에서 서술형, 수학에서 주관식 출제했습니다. 그랬던 대학이 올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영어하고 수학만 출제를 하겠답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60%입니다. 요거 60%로 바꿔주십시오. 작년에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인데 Y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세종대, 가천대, 가톨릭대, 수원대 수시 1차에서 합격했고 수시 2차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이미 가톨릭대 똑같은 과를 1차에서 합격을 해버렸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 2차는 안 갔고 그래서 현재 4군데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적성 설명회 할 때마다 와가지고 도와주거든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왔어요. 인사 한번 해라 어머니들한테. 착한 친구예요. 그리고 무슨 과더라? 세종대? 에? 미디어 컨텐츠?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학과?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요거 60%입니다. 60%고요. 작년에 이제 서술형 섞어가지고 개관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걸 어떻게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게 지금 전부 퀘스천 마크 써놨거든요. 그래서 과목당 몇 문제가 출제될지, 서술형을 낼지 안 낼지, 점수도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세종대가 내신 70% 적성 30% 낸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적성 총점 곱하기 1.5. 왜냐하면 적성 총점을 아마도 이 학교가 해마다 죄송합니다. 땀이 나는 것 같아서 그 적성 총점을 전부 300점을 항상 하지 않았어요. 300점보다 항상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1.5배를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300점 만점으로 했었거든요. 어쨌든 300점입니다. 그리고 문이과 모두 한 문항당 1.5배를 여기서 곱하기 때문에 높은 배점의 문제일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니까 높은 배점의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요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세종대 제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내신 70% 적성 30%인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재작년에도 내신 70% 적성 30%로 재작년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호텔관광경영학과 내신 컷이 1.8이었습니다. 1.8. 이거에 의해서 1.8이었습니다. 이거 입학처에 제가 전화를 해서 표 가지고 불러주는 거 가지고 제가 들은 거예요. 직접 들었는데, 그럼 제일 내신 낮은 거가 어디냐 했더니 자연계 무슨 건축학과인가 어딘가라는데 3.08 제일 낮은 거랍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블로그에 답변 쓸 때 저는 4.3등급인데 세종대 어떡할까요? 눈높이를 좀 더 낮추십시오. 다른 대학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내신 70%일 때 계산이 이렇습니다. 작년 공식에 의하면. 한번 보세요. 1등급 700점 맞죠? 70%니까. 쭉 내려가다가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이 어떤 거냐면
요 뒤에 있는 공식 요겁니다. 요 공식인데 물론 요것이 0.1이라는 것만 차이가 나요. 어쨌든 그런데 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등급 700점부터 마지막 9등급 77.8이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 700에서 9등급 77.8을 빼버리면 622.2가 나오거든요. 그럼 1000점 만점 가운데 622.2를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내신 실질 반영 비율 62.2%. 이런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적성이에요? 내신 전형이에요? 내신 전형이죠, 이게. 그쵸? 근데 이거를 의식했는지 세종대학교가 올해 거를 좀 바꿨습니다. 여기서 작년도에 0.1이었는데 이걸 0.05로 반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앞에 있는 이 점수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700점부터 388.89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700에서 388.89를 빼면 311.11이 나오죠. 실질 반영 비율 31.11이 된 겁니다.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내신 세종대가 내신 50% 반영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좀 너한테 물어봐도 이런 걸 숙녀의 나이를 물어보는 건 금기잖아요. 근데 숙녀의 나이보다 더한 걸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너 내신 몇 등급이었냐? 응? 4등급? 4.0? 4.04? 4.4? 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학과 합격했습니다. 얘가 4.4 내신 가지고 합격한 작년에 내신 50%였어요. 50%인데 실질 등급이 44%였습니다. 44.444 이렇게 나갔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 반영 비율 50%일 때 실질 반영 비율이 44.4%였다. 44.4일 때 내신 4.4를 전부 4로 나가지 재수없게. 어쨌든 내신 4.4를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적성을 상당히 잘 봤어요. 특히 수학을 잘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1.1%예요. 31.11%. 44%에서 4등급대가 웬만한 학과에 합격을 하는데 31% 초반대에서 실질 반영률 31% 초반대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호텔 관광 경영학과처럼 빡센 곳 같은 경우는 4등급 밑으로 들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5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성 시험만 정말 잘 봐준다면 거의 톱 수준 돼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 적성 시험만 정말 잘 봐준다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대비는 하시는데 문제 나중에 7, 8월 돼가지고 입시 요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점검 잘 해보시고 전략 세우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적성전형 수능 최저 아시겠지만 작년 고대처럼 BAB 문과 BAB 사탐까지 해서 하나 2등급 자연계열은 하나 2등급 또는 2개 평균 3등급입니다. 요 정도면 고대 세종 캠퍼스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비슷한 성적이거든요. 요것만 맞추면 됩니다. 하나 2등급. 하나 2등급. 근데 적성하는 애들한테 이 하나 2등급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어쨌든 뭐 세종대를 바란다면 이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일반 우수자 1과 사회기여자의 배려자, 일반 우수자 2, 글로벌 한양.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라보세요. 여기서 한번 잘라보세요. 여기는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얘네는 객관식 시험을 봅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10월 말에 시험 봅니다. 얘네는 11월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얘네는
요놈하고 요놈은 복수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얘와 얘도 복수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위에 두 놈과 아래 두 놈 각각끼리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숫자 1과 일반 숫자 2 한꺼번에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놈 두 놈끼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위에 둘 중에 하나, 밑에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복수 지원이. 그리고 문제는 요 위에 있는 요 330명 똑같죠? 요것도 330명 똑같죠? 우리는 흔히 되게 이거나 이거보다는 사회기여자나 글로벌 한양보다는 되게 일반 숫자 1이나 2로 늘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그랬을 때 330 똑같은데 얘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80%. 그래서 적성 80%. 요것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적성 80%인데 서술형입니다. 작년에 세종대 마찬가지로 서술형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서술형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한양대 측에서는 그래요. 빠르면 5월 중순경 발표하겠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가 뭔지. 근데 정말로 궁금하시면 제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작년도 세종대 서술형 문제 혹시 보신 사람 있으십니까? 작년도 세종대 모의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 보신 사람 없어요? 비슷할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짧으면 20자, 길면 40자 정도까지 쓰기. 짧으면 20자부터 길면 한 40자 정도까지 쓰기.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온 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위에 요 일반 숫자 1에 넣는 게 좋을까요? 일반 숫자 2에 넣는 게 좋을까요? 얘는 서술형에다가 추능 최저까지 있습니다. 얘는 객관식에다가 수능 최저 없습니다.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요? 예? 1에 넣는 게 좋을까요?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요. 저는 이걸 맞춰라. 이것만 맞춰라 제발. 그리고 여기다 넣어라. 그럼 너 합격이다. 전 그럽니다. 이것만 맞춰라. 어차피 적성 너랑 같이 경쟁하는 너하고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이것만 맞춰라. 이것만 맞춰라. 제발 맞춰라. 합격이다. 합격. 한양대생이 되는 거다 내년에. 전 그럽니다. 에? 그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학생들이 들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들어주고 알았어.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내신 반영 비율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점수차. 낮죠. 낮습니다, 요거. 기껏 해봐, 이거, 저기, 이 한양대는요, 좀 죄송하지만, 6등급 밑에 애들 별로 안 넣습니다. 많이 안 넣어요, 여기는. 잘 안 됩니다, 그렇고. 되게 요거거든요, 요거. 요 정도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요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은, 문과, 이과별로 해서, 언어 0.6문항, 수리 0.7문항, 외국어 0.53문항. 요거, 한 문제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한 문제만 맞추면 무조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점.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혹시 이걸 원하신다면 제가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 1, 2분 정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적성전형 올해 28개 말고 작년도 20개 대학 시험 볼 때, 작년도 20개 대학 시험 봤을 때 그 대학이 정시 배치표는 어느 정도 요약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빨리 보여드리고선 좀 진도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적성 보는 대학들입니다, 전부. 근데 여기서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들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진학사에서 나온 배치표에 의해서 표준 점수 100분위로 쭉 나왔는데 뭐 조그만 교시로 막 나와있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교시로 나왔을 때 뭐 언수회탐 해가지고 350 몇 점, 무슨 뭐 수회탐 해가지고 100분 200 몇 점 하면 그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등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등급으로. 한번 보세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경영학과 가군에서는 2.4등급이었고 다군에서 2.3등급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2.5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요건 지금 한의학과입니다. 1.1등급. 요건 예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대충 보이십니까? 그래도 가느다랗게? 그럼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한번. 전부 2.5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여기 3등급들이 이제 가끔씩 눈에 띕니다. 3등급 도시계획학과. 내려가다가 생명과학과 가군, 다군 이제 분할 모집했죠. 에너지 IT학과 3.1등급.
전기공학과 야간 3.3등급, 토목 환경공학과 야간 3.3등급, 3.0등급 밑으로 내려가니까 야간이 좀 섞여 있네요. 그쵸? 이게 정시 입결입니다. 넘어가서 가톨릭대 한번 볼게요. 가톨릭대 3등급 밑에 하나도 없죠. 넘어가서 3등급 밑에가 하나가 가톨릭대 하나 있네요. 3.2등급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입니다. 위에 여기 하나 더 있네. 컴퓨터정보공학부. 다음에 강남대. 강남대 아까 그 7등급도 안 되는 학생 예비 10번 받았죠. 걔가 3.0등부터 시작해서 낮은 곳이 경제학과 야간 3.7등급, 부동산학과 야간 3.7등급. 이게 강남대입니다. 이게 강남대입니다. 강원대 춘천. 이거는 사실상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혹시나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때마다 어떤 데 조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거 넘어가 있습니다가 안 보여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세요. 강원대 춘천 전치고 3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쭉 3등급 밑에 몇 개 있습니다. 3.5등급이 어딘가.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과 5년제가 3.5, 3.6 나오네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강원대는 참 대규모 학교입니다. 과 엄청 많아요. 여기는 4.1등급도 가끔씩 있네요. 산업바이오소재공학과 4.1등급이 있었네요. 물리학과가 참 왜 물리학 그렇게 안 나가죠? 여기 아버님 연배 되시는 분들 80년대 학번이신가요? 네, 저도 82학번인데 계산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저희 때는 물리학과 잘 나갔거든요. 취직도 잘 되고. 그렇지 않나요? 순수 과학에서 물리학과가 참 취직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물리학과가 안 나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 나노 물리학과라고 바꾸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강원도 강원대 4등급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넘어가서 경기대학교 2등급대로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경기대 2등급대로 다시 올라가고 3등급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3.0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그리고 3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이거 전부 이과입니다. 이과 넘어가는 순간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이과. 그렇게 하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3등급대 초반, 중반까지 내려가고 후반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대로 넘어가니까 다시 올라가네요. 물론 문과라고 그렇겠지만 이과 가면 좀 또 떨어지겠죠? 맞아요. 3등급대 일부 나옵니다. 넘어가서 세종대 2등급대 초중반 초반이었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중반 3등급도 일부 있습니다. 뭐 원자력공학과 이과네요. 이거는. 그쵸? 이과는 3등급으로 내려가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3등급대 거의 초반대. 그렇습니다. 3.5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거의 없네요. 세종, 여기 수원대군요. 수원대 만만하지 않죠? 그죠? 근데 상담을 해보면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수원대를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수원대 뭐 학교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을지대입니다. 을지대, 요거 3.0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고, 한국기술교육대 역시 비슷한. 외대 글로벌 캠퍼스, 문과의 경우는 3등급 밑에가 없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3등급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성대,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입결이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닙니다. 자, 저렇고요. 너무 빨리 넘어갑니까? 넘어가도 되죠? 다음에 한신대 밑에, 한신대.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가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 2등급대. 전체적으로 2등급대네요. 3.0등급이 가끔씩 있고 2등급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등급대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5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2.5 이상도 꽤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